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10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 소박한 이야기. 우리의 일상 속엔 많은 이야기가 있죠. 크고 작은 사건이 끊임없이 생겨나며 그 사이에 많은 감정이 묻어 있고요. 여러 사람과 만나고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있기도 해요. 독립영화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스크린을 통해 표현해냅니다. 독립영화에서는 창작자의 의도가 우선시되며 때문에 자본과의 관계가 멀어요. 또 주류의 이야기가 주가 되고 많은 관객을 타겟으로 제작된 상업영화와 다르게 비주류의 이야기를 하고 매니아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영화의 매력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우리의 일상 혹은 공상을 수수하게 그려낸 영화들을 알아가는 시간, 소박한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될까? 지루해 매일 나 책상에 앉아 할 일이 많아. 이제는 내가 알게 뭐라. So now 뭐 어때? 잠깐이면 돼. 잠깐 딴짓만 할게. And I 오늘의 기분만큼만 웃어보면 어떨까요? 예보해 오늘의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밝으다 하던데 왜 머리 위 길을 잃은 먹구름들이 가득 드리워진 걸까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의 기분은. 가끔은 시무룩 그런 날도 있지. 설레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영화는 매기입니다. 매기는 김옥석 감독님의 작품으로 2019년 9월 26일에 개봉했습니다. 꽤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주인공 윤영은 마리아 사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어느 날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찍힌 엑스레이 사진이 병원을 떠들썩하게 만드는데 윤영은 그 사진이 본인과 남자친구 성원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다음날 윤영은 사직서를 품에 안고 병원에 출근하는데 부원장 경진이 윤영을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곤 윤영에게 병원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려 하죠. 그걸 눈치챈 윤영은 자신은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렇지 않나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죠. 그날따라 병원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경진은 다들 엑스레이 사진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거라고 의심하는데 윤영은 정말 아파서 못 나온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물어요. 그래서 둘은 직원들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직원들은 정말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음은 윤영의 남자친구 성원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무직이었던 성원은 도로에 생긴 싱크홀 덕분에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곧 시련에 다우닥치게 돼요. 윤영과의 커플링 맥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맥신을 같이 일하는 동생의 발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또 새로운 시련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죠. 그걸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에 대해서 말이에요. 또 다른 동생의 말이 성원의 의심에 의심을 한층 더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의심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의심은 그저 의심이었나요? 아니면 진짜였나요? 성원은 온갖 수를 썼지만 반지를 돌려받는 건 쉽지 않았어요. 직접 말을 하자니 괜히 사이만 어색해질 것 같고 끙끙대던 성원에게 드디어 기회가 생깁니다. 동생이 12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성원은 자신이 12만 원을 줄 테니 네가 갖고 있는 반지를 달라고 해요. 그는 찝찝했지만 자신의 발에 있는 반지를 빼 성원에게 줍니다. 하지만 발가락에 맞는 반지가 과연 손가락에 맞을까요? 성원은 12만 원을 날린 셈이죠. 맥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성원은 맥신을 찾았을까요? 마지막은 윤영과 성원 둘의 이야기입니다. 성원의 전 여자친구가 윤영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윤영은 그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성원이 전 여자친구를 때렸었다는 이야기를요. 이야기를 들은 윤영의 마음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정말 성원이 전 여자친구를 때렸을지 성원의 사소한 행동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윤영입니다. 윤영이 살던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 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성원이 좋은 집을 발견했다며 얼른 오라고 전화를 합니다. 윤영은 자전거를 타고 성원이 있는 곳을 가던 중에 계단을 발견하게 돼요.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높이의 계단을요. 윤영은 성원에게 왜 계단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냐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성원은 태연하게 그쪽으로 오는 줄 몰랐다고 답해요. 윤영의 두려움에 불을 붙인 셈이죠. 결국 둘은 이별하게 됩니다. Crash.
버리고 뒤돌아 떠나도 날 후회하나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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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날 붙잡고 다시 원해도 난 믿지 않아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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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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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해야 너나 잘해 내 걱정만 너나 잘해 불쌍해야 너나 잘해 떠나기 전에 너나 잘해 please Don't tell me why 지독하게 돼버린 내 맘 다치고 물어뜯긴 그 상처만 같은 말 굽히지 않는 자존심만 난 말고 딴 데가 세워 예의 좀 배워 정은과 다 달라지는 말들과 거칠어지는 너와 나 조금씩 멀어지는 둘 괜찮아 너 없이도 나 견뎌내 미안하지만 너 나 잘해 나 느끼 전에 내가 널 버리고 뒤돌아 떠나도 날 후회하나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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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날 붙잡고 다시 원해도 난 믿지 않아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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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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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만 남기고 승자는 없었던 지겹게 반복된 너와 나의 시간 멈추고 싶지만 끝내고 싶지만 멀리 와버린 우리 내가 널 버리고 뒤돌아 떠나도 난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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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고 다시 원해도 난 믿지 않아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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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불쌍해야 너나 잘해 내 걱정만 너나 잘해 불쌍해야 너나 잘해 떠나기 전에 너나 잘해 붙잡지만 너나 잘해 불쌍해야 너나 잘해 please crash crash 서로에게 줬던 물건을 빼앗고 집 비밀번호도 바꿔요. 그 후 윤영은 경진의 도움을 받아 이사를 갑니다. 경진이 윤영에게 말해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것이라고요. 윤영은 성원이 정말 전 여자친구를 때렸는지 묻기 위해 성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곤 묻죠. 혹시 누굴 때린 적 있냐고. 성원은 덤덤하게 전 여자친구를 때렸었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었다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다니 윤영이 성원과 잘 헤어졌다는 생각도 들었고 혹시 무슨 해코지라도 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도 됐어요. 이후 윤영과 성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I guess you just have to break it down for you. Rock the beat.
훌쩍 떠볼까 나 몰라 하면서 두 번의 계절이 너와 나의 곁을 지나갔구나 지금 이 순간도 난 네가 보고 싶고 막 확실하게 이야기했어 이 지금은 연습해 보일까 해서 밝게 불 보듯 뻔해서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건 충분하지 않아 baby You're fine You know 난 남자일 때가 더 괜찮아 영화 매기 어떠셨나요? 살짝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잠깐 스트레칭 좀 해볼까요? 의심과 믿음을 주제로 발칙한 연기를 보여준 영화인 것 같아요. 윤영은 처음에 믿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파서 병가를 낸 직원 모두를 믿어주었죠. 그리곤 경진에게 우리 앞으로 의심하지 않기로 하자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 사건을 겪으며 윤영의 믿음엔 의심이 파고들게 되었어요. 윤영이 빠진 구덩이가 점점 커진 것이죠. 또 영화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싱크홀 덕분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일자리를 얻을 줄 알았다면 고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지 말 걸 그랬다는 대사가 나와요.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놓고도 취업난에 허덩이는 청년들의 처지에 맞는 대사죠. 그리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성원, 데이트 폭력을 상징하죠. 이 외에도 여러 장면들이 우리 사회를 꼬집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독립영화의 특징이자 매력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선입견에 갇힌 사람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해요. 영화의 색감과 각 장면의 장소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이번 주말엔 매기를 감상하며 의심과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 제목이 매기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화 매기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소박한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영화를 알아가 보도록 해요. 지금까지 소박한 이야기, 제작의 신솔, 연출 기술의 이혜은, 진행의 복효빈이었습니다. 오늘의 노래 여러분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신가요? 키우고 있다면 어떤 동물인가요? 저는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서워했었죠. 사실 전 겁이 많거든요. 그런 제가 무서움을 이겨낸 건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제 친구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도 들리는 강아지 짖는 소리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문을 연 순간 제 예상과는 달리 귀여운 강아지가 친구 품에 안겨 있었답니다. 여전히 짖는 중이었지만요. 친구는 저와 다른 친구들에게 강아지를 소개해줬어요.
처음 만져본 강아지의 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답니다. 제가 손을 떼면 다시 끌어다 자기 배에 얹는 게 정말 귀여웠어요. 그 뒤로 전 길에서 강아지를 봐도 도망가지 않게 됐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원래 좋아하셨나요? 저처럼 무서워하시던 분도 있겠죠. 여전히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지금 전 반려동물을 키우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공부하고 벌써 이름까지 지어놨답니다. 나중에 키울 수 있길 바라며 귀엽고 따뜻한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너와 걸을 때면 난 내가 사랑하는 걸 느껴. 너와 발을 맞출 때 이렇게 기분 좋은 걸. 향기로운 풍경 일렁이는 물결. I feel like something new. 언제 어디든 곁에 있을게. 우린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너가 날 안아주면 말을 건네지 않아도 서로를 바라봐 주면서 웃어줘. 함께 하는 순간 한 번 더 안아줘. Every day and night. 널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영원할 거란 걸 난 가끔 걱정이 돼. 세상이 너와 날 외면할 때. 그래 사실 난 겁쟁이야. 좀 예민하고 소심할 뿐인데 하지만 괜찮아. 넌 유일한 내 편. 다시 태어나면 내가 먼저 널 안아줄게. 우린 같은 걸 보면서
슬로우 빌리지. 이 방송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서 시작되어 가톨릭 대학교 학우 여러분께 전해지는 초대장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마을은 없었다. 도심 속에도 환경을 보호하며 친환경적인 삶을 지향하는 슬로우 빌리지. 이 아름다운 청정 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2억 톤). 무엇을 나타내는 수치인 것 같나요? 왠지 환경과 관련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수치는 유엔에서 보고한 지구 전체를 통틀어 매해 쏟아지는 폐기물의 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만든 것이 인간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인간밖에 없겠죠? 그럼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최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패션 업계는 이미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계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려고 하죠. 이러한 트렌드를 빠르게 읽어낸 기업이 있었으니 그 기업은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 10월 13일 자동차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는 6개의 브랜드와 함께하는 리스타일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선보인 모든 제품은 영국의 한 백화점과 홈페이지에서 한정 판매되었다고 해요. 오늘은 이 6개의 브랜드 중 여러분께서 꼭 알았으면 하는 브랜드 하나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의 특징을 말하자면 신기한 점을 넘어서 경이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재료들로 만들어진 익숙한 제품들,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다들 꿈이라고 해 금방 깨어날 거래 왜 난 혼자 생생해 그냥 즐겨볼까 해 실컷 뛰놀래 여기 내 맘대로 돼 이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물속인데 숨을 쉬네 밤하늘 다 위에 착지도 해 이상한 일들이 투성인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네 또다시 눈 뜨면 여기 오게 Abracadabra rewind Abracadabra 잘 봐 Abracadabra 빌어봐 Hocus pocus Abracadabra rewind Abracadabra 잘 봐 Abracadabra 빌어봐 Hocus pocus Abracadabra Let me go back then 여기는 너무 무지해 어제 그분과 different Abracadabra Let me go back then 탁트윈들 밤 위에 달리고 뛰어 숨차게 Abracadabra 분명 숲속이었는데 순간 커다란 바다가 돼버렸네 바로 이때 다 즐기자 summer 누군가에겐 outlier 눈으로 봐야만 해 이런 이야기는 정말 나만 아가닥이지 왜 현실은 차갑게 도는 건데 이상한 일들이 투성인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네 또다시 눈 뜨면 여기 오게 Abracadabra rewind Abracadabra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ELV 데님입니다. ELV 데님은 옷 제작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친환경적 패션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이번 리스타일 프로젝트에서는 버려지는 자동차 시트 자투리 가죽으로 점프슈트를 제작했다고 해요. 사실 이 브랜드는 언밸런스한 부츠컷에 색상이 다른 두 가지 원단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스타일의 데님이 메인입니다. 브랜드의 설립자 애나 포스터는 ELV 데님은 완전히 독특한 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수명이 긴 데님의 기능성 재료를 재활용하면 생태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현대적인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실제로 청바지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7,000리터의 물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의류 매장이나 그런 곳에서 쉽게 접했던 그 청바지가 우리보다 더 많은 물을 먹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ELV 데님은 한 장의 청바지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물이 7리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7,000리터가 7리터가 되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역시 친환경 브랜드답네요. 지속 가능한 패션. 이 단어만 들었을 때는 뭔가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답니다. 특정한 브랜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실천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꼭 업사이클링 브랜드나 업사이클링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필요한 옷이나 신발 구매하지 않고 충동 구매만 하지 않으면 돼요. 유행에 민감한 스파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작은 생활 습관 하나씩 고쳐나가면 어렵지 않답니다. 도심 속에서 잠시라도 자연을 살펴주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신선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슬로우 빌리지, 제작의 신민경, 연출 기술의 이혜은, 진행의 복효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저녁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10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